안녕하세요. 조직론은요, 대표적인 조직인 기업 인직원과 자영업 CEO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분들에게 조직의 합리적인 설계와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과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이거를 그냥 지식을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터득하고 체화한다고 하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실무에서 이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입니다.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좋은 성과를 내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배우는데, 이 배우는 내용이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거 가지고 실무에서,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곳에서 현실에서 쓸 수 있도록 체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배우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요, 조직론의 학습 플로우는요, 먼저 생각해 볼 사례를 한번 제시를 해서 그 배울 내용에 대해서 미리 한번 학우님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식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거 강의만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각 부분 중간중간 학습 활동이란 걸 해서 이 학습 활동에서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스스로 적용해 보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에는 연구 활동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까지 끝마치고 나서는요, 학습 정리 시간을 통해서 이건 핵심적인 용어를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이 용어를 갖다가 한 번 더 보시면서 앞에 배운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체화하신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복습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제시하고 있고, 이 전체가 조직론의 학습 플로어입니다. 이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터의 경쟁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차별화 전략과 저원가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경쟁 범위와 경쟁 우위 요소들에 따라서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즉,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 차별화에 집중을 해서 넓은 범위로서 보면, 그러니까 넓은 범위라는 것은 큰 시장을 목표로, 세계 시장 목표, 이런 게 얘기가 되겠죠, 기업이라면. 대표적인 예가 애플입니다. 애플은 다르다라는 게 딱 띄어 있죠. 애플의 사과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뭔가 이걸 갖고 있는 사람 뭔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줄 정도로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원가 전략에서는 저가와 효율성에 집중하는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좀 더 낮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가격 자체를 낮춰가지고 경쟁력을 갖는 케이스인 거죠. 넓은 범위가 바로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죠. 싸게 물건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월마트가 전 세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기업이 다 분소가 다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넓은 범위의 저원가 전략의 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근데 차별화 전략과 저원가 전략 꼭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좁은 범위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TJS, Trader Joe's라는 회사와 좁은 범위의 저원가 전략의 좁은 범위의 예로는 아일랜드의 라이언 에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요, Trader Joe's라는 회사는 원래 조그만 편의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혁신적이고 질이 높은 건강한 음식과 음료 판매업으로서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활약을 하면서 지점을 넓혀가고 있는, 즉 이 지역에서 혁신적이고 질이 높은 건강한 음식과 음료 판매업자로서 명성을 획득한 거죠. 차별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명성을 획득한 것이고,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의 월마트를 추구하면서 낮은 원가 체계를 유지하는데 모든 목표를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최저가 항공사의 대명사가 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영자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터의 경쟁 전략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차별화 전략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좀 더 차별화돼야 되고 학습 지향이 돼야 되는 거죠. 조직 설계에서 학습 지향을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유연하고 느슨하게 구성된 방식으로 강력한 수평적 조정 활동을 가지고 좀 더 계속 배워가면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야 높은 연구개발 능력이 생길 것이고 고객과 친밀성을 높일 수 있는 가치와 메커니즘을 구축해서 차별화된 아주 핵심 고객들을 더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면서 핵심 고객들을 갖다가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이나 위험 감수, 혁신에 대한 보상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조직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원가 전략이라면 오히려 효율을 지향하면서 강력한 직권화시키고 철저한 원가 관리하고, 그러니까 월마트 생각해보면 딱 나오시죠. 상세한 보고서를 가지고 딱딱딱 규격에 맞는 행동만 계속 하도록 만들고 표준화된 작업 절차를 가지고 있고 효율적인 조달과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아주 일상적인 과업을 갖다 자세하게 감독을 하고 자율권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저원가 전략에 적합한 조직 설계가 될 것입니다. 마일즈와 스노우의 전략 유형에 따라서 본다면 공격형 전략을 한다면 좀 더 학습 지향이 돼야 되겠죠. 방어형 전략을 한다면 효율 지향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석형 전략을 한다면 당연히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효율도 해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유연성과 적응성 하에서 철저한 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응형 전략을 한다면 사실은 명확한 방향성이 없으니까 조직 구조의 특성이 막 변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둘째를 치고 했던 상황에 따라서 조직 구조의 특성이 갑작스럽게 변화할 수도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